분들 이제 중앙경찰학교에 있으면은 이게 또 타이트한 생활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급식이 엄청 매운 음식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 땡길 때는 시내에 있는 이제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고 등갈비집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맵게 해달라고 하면 맵게 해주니까 등갈비찜을 먹고 입이 얼얼하다 싶으면은 이제 국물에다가 비빔밥을 비벼 먹고 그리고 그래도 맵다 하시면은 근처에 아이스크림집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충주 시내에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식당도 많고 하니까 네, 충주 시내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을 적게 먹은 게 아닌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입맛을 다지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매운 게 땡기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이 다 실습 중이시잖아요. 네. 실습 딱 나가서 아 이거 좀 인상 깊다. 이게 어떤 느낌이지? 약간 좀 새롭게 느꼈던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놀랐던 점이 저는 되게 딱딱한 조직 문화 같은 거를 생각하고 나갔었는데 저희 파출소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적이어서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고 팀장님이 항상 어떻게든 챙겨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싶었어요. 신임 순경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감사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업무들이 어떻다 신기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놀랐던 게 저희 지구대 파출소 문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매일 축구하고 물 마시러 오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길을 물어보시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목이 마르면은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찰 기관의 문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 계시고 제가 어느 부서에 가도 같이 근무하는 경찰이 있는데 우리는 동료이기 때문에 동료한테 딱딱하게 하고 뭐 권위적으로 하고 이럴 일 전혀 없으니까 같이 네. 따뜻하게 가족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을 만날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은 같죠. 근데 이제 친절하게만 했을 때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차후의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분께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막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과 안 좋은 걸로 엮여 있는 다른 분께서 보시기에는 저 경찰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왜 저렇게 마냥 친절하게만 하고 있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딱딱하고 이런 경찰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무실에 돌아온들 사무실에 와서까지 이렇게 꿍하고 앉아있진 않잖아요. 옆에 네. 있는 경찰관한테는 서로 농담하고 얘기하고 서로 가족사 물어보고 어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김수현 순경 같은 경우에 아까 만능 엔터테이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 본 분야가 있나요?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굳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신임 경찰관이고 저한테 맡겨지고 저한테 뭐 하라고 맡겨주신다면은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훈 순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아직도 어떤 과에서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게 잘은 모르겠어요. 이 부서가 확실히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폴라이브처럼 나중에 이런 방송 같은 거를 좀 기획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두 분보다는 경력이 길지 않습니까? 제 경력이 당연히 주변에 있는 경찰관보다 월등히 긴 건 아닌데 저 이제 수사를 책으로만 배웠을 때랑 수사를 실제로 했을 때랑 느낌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보면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야 된다고 써 있는데 이걸 막상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다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는 반응도 상당히 다양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진짜 말하고 있는 건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나도 속이려고 지금 나도 한 명의 사기 피해자로 만들려고 저렇게 나한테 살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실제 상황과 우리가 책으로 배운 거는 달라서 이 두 분이 실제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 분야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이 분야 아직 좀 미흡하지만 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여기서는 정말 끝까지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분야가 하나쯤 생겼으면 좋겠고 그 전에는 이 파트도 해보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 네. 그렇게 경험도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거고.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딱 봤을 때 좀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시민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기도 걸고 싶고 이렇게 참 제복이 참 가져다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냥 간략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김수현 순경 같은 경우 제복 처음 입었을 때. 저는 이제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서 얼른 제복이 입고 싶었는데 저희가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에 이제 너무 힘들고 정말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맞습니다. 여름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그런 더위 속에서 이제 경찰 제복을 딱 받아가지고 훈련이 끝나고 처음으로 딱 입었을 때 드디어 내가 경찰이 됐구나. 내가 중앙경찰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경찰이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복을 딱 입으니까 그때 이제 정말로 무게감이 많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하나 제가 생각나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경찰관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교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복을 입고 있을 때만큼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무게감을 항상 느끼고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저희 SNS 친구 중에 전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경시생, 네. 경찰관이 되고 싶어하는 수험생분들이 계세요. 두 분의 수험 후기 내지는 수험 기간 이런 거 궁금해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수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험 기간이 길면 좀 길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체력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까지 갔었는데 이제 흔히들 최종 불합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 지금 댓글을 보니까 오늘 체력을 보고 오시고 이제 면접을 앞두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은 것들을 조금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그런 장점들을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만들어진 답변이나 학원에서 요구하는 답변들은 아무래도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 때 한 번 얘기했어요.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저는 면접관으로 들어가 본 입장에서 정말 절실하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학원에 다니고 뭐 이런 배경을 다 차치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경찰관이 되고 싶은지가 제가 느껴진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진정성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도 어느 정도 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진짜 그 안에 있는 본인의 생각을 좀 잘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수현 순경 같은 경우는 수험 생활 어땠는지 얘기합니다. 저는 우선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길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창피한데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부터 하면 5년 정도 걸렸고 제가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해가지고 붙은 거는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장수생들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댓글 중에서 하나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는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수험 기간에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방안인데 슬럼프를 극복하겠다고
여행을 가거나 뭐 놀거나 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책상 앞에서 버티셔야지 슬럼프도 극복이 되고 합격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머리 식히러 가야지라고 이렇게 책상 앞을 떠나시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수험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났으면 내가 만약에 떨어졌다 싶으면은 항상 내가 뭐가 틀렸는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책상 앞에서 버티셔야지 이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면접 얘기 하셨으니까 저는 공부 얘기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SNS 친구분들이 열공하셔서 매주 수요일 1시 12분에만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 보시면 되고 다른 시간에는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공하는 것만이 필승 합격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과목 개편 때문에도 네. 싱숭생숭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뭐 이렇게 근거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네.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요. 네. 저희 혹시 추가적으로 댓글 충분히 네.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이제 차마 못 본 그런 댓글도 있어요. 그거는 방송 후에 같이 보고 다음 네. 주에 이거는 꼭 언급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거는 모아서 또 말씀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실시간 소통에 너무 미흡했다고 목말라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미투만큼이나 뜨거웠던 비투 기사에서 보셨을 법한 내용이 있는데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이게 뭔지 실무적으로 적색수배? 무슨 색깔? 뭐 빨간색? 진짜 빨간색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 나눌 거거든요. 경찰청 인터폴계 담당자를 모시고 인터폴에 대해서 방송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1시 15분에 뵀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오늘 굉장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좀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이렇게 폴라이브 방송 나온다고 굉장히 열렬하게 응원해주신 우리 청계파출소 이재찬 소장님 그리고 김종복 팀장님 이하 동료 및 직원분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일하고 있는 우리 동기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들 몸 다치지 말고 실습 기간 끝나고 다 같이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폴라이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멋진 경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폴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신임 순경들의 이야기가 또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테니까 꼭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 여기 폴라이브 나간다고 응원해주신 김영주 대장님, 박정수 팀장님, 제 멘토 이창섭 주임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팀원 주임님들,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경찰청 폴인러브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저희 홍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경찰청 대변인실 디지털 소통계 소속으로 저희 직원들 다 사랑합니다. 계장님, 옆에 계신 반장님, 주임님, 다 사랑합니다. 경찰청 대변인실 디지털 소통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폴라이브 매주 수요일 1시 12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체크해 두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 12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